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웅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청하시는 영상이 구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독을 꾹 눌러 구독 중으로 만든다면 진행자는 더욱더 힘을 얻을 것이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34화 1960년 3월 15일 발행된 하나원 시인의 5번째 작품집 자작시에 썰 황토길에 수록된 서문입니다. 지금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서문 하나원. 나는 문둥이란 이름으로 인간 대열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인간 폐업을 당하고 있다. 끝내는 인간된 자랑마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벌써 휴지 같은 것이 되고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는 법이란 것이 없다. 의지할 곳도 없다. 헐벗고 있다. 굶주림에 있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갖은 학대를 받고 있다. 이래서 천작의 재수라고 하는지 산 죽음에 있어야 한다. 이 구천에 사무칠 나위 없는 원한을 짐승같이 혼자서만 울어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어려운 단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폐업이라고 했는데요. 인간 폐업은 인간의 대열에서 쫓겨났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할 수 없이 높고 엄숙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범이란 명령과 평가의 공통분모로서의 행위, 지시이다. 어원적으로 법이란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는 관념으로 해석된다. 법은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정법은 공법과 사법, 시민법과 사회법, 실체법과 절차법, 사법법과 행정법, 민사법과 형사법, 국내법과 국제법, 강행법과 임의법 등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학대라고 하지요. 그리고 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힘을 더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짐을 뜻하며 흔히 우리는 대치어로서 천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이라고 하는 것은 온 하늘을 뜻하며 또는 우주공간, 허공이랄 수 있는데 대지를 중심으로 월천, 수성천, 금성천, 일륜천,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 항성천, 종동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햇빛이 죽고 어둠만이 밀려오는 절망 속에서도 학살마저 다가서는 피. 여기서 나는 시를 쓴다. 살기 위해서 깡통을 쥐고 거짓으로서 징글맞은 이 목숨을 이어간다. 동서남북이 없이 유리 표박의 유망의 황토길을 눈물 삼키며 걸어가며 시를 읊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이 썩어가는 목숨을 발버둥치며 불면 꺼질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목숨을 건져보려고 빛을 찾아서 시를 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또 몇 가지 어려운 단어를 보고 가겠습니다. 학살이라고 했는데요.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기타 생물을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뜻하는데 비근한 예로 비토리 나환자 학살 사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표박이라고 했는데요. 유리표박은 풍랑을 만난 배가 물 위에 정처 없이 떠듦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것, 이것을 유리표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것, 그러니까 유리표박과 유망은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시를 영혼으로 쓴다. 또 시를 눈물로 쓴다. 시는 나에게는 도이다. 눈물의 원심분리에서 남은 영혼의 에센스이다. 그러니 시에 귀의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 시도를 닦음으로써 학대와 저주에서 일어서는 인종 자학과 자학을 넘어서는 눈물은 오히려 후련한 희열에 찬 청조 같은 밝은 길이 터져 있는 것이다. 인류사에서 볼 수 없는 문둥이의 잔학된 모습에서 눈물을 뿌리치며 눈물로 영혼으로 시를 쓴다. 나의 시는 영원한 노스탈자가 스며 있는 나의 영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 몇 가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을 영이라고 하고 영혼 불멸의 개념이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혼백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치를 가리키는 종교 용어였으나 원래는 인생의 여로라는 길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거기에 추상적인 의미가 첨가되어 인간의 행위에 꼭 따라야 할 기준과 원칙 등의 의미로 변질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센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을 의미하며 핵심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불교에 귀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귀의라고 하는 것은 불, 법, 승을 믿고 마음을 맡겨 의지하는 것, 이것을 삼귀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짓는 올바른 이치 혹은 방법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차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이럴 때 다도라고 하듯이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참고 따름을 뜻하는 것이고 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것, 그리고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지극한 기쁨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조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인데요. 갤 청자와 가지 조자를 써서 용기와 희망의 확 트인 탄탄대로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학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고 포악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노스탈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노스탈자는 한문으로 표기하자면 향수라는 뜻이 되겠는데 향수라는 것은 사물이나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스탈자는 향수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영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영가는 주로 노예로 끌려온 미국의 흑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종교적, 민속적 성격의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이나 여기서는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더욱 문둥이의 참된 영가를 읊을 것이다. 이 영가를 통하여 사람으로서 버림받은 문둥이의 인권을
선언하며 인간으로서 해방을 부르짖을 것이다. 이번에 나를 언제나 아껴주는 시인 장만영 선생님의 여러 차례의 권고와 신흥출판사의 이준범 선생님의 넓은 아량으로 보잘것없는 이 황토끼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장만영 시인이 나왔는데요. 장만영 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영 시인은 1914년 1월 25일 날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 1977년 돌아가셨으며 호는 초예이고 1927년 황해도 배천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32년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 지금으로는 경복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를 졸업하였으며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미자키 영어학교 고등과에 입학해 2년 다녔으나 부모의 뜻에 따라 귀국했다고 합니다. 1944년 아버지가 물려준 배천온천을 운영하다가 1948년 출판사 산호장을 차렸고 6.25 전쟁 때는 종군 작가단에 가담한 문인들과 어울려 전선문학을 펴냈다고 하며 1954년 서울신문 출판국장 및 신천지, 신문예 등의 주관을 맡았고 1959년 한국시인협회 부회장과 1966년 회장을 역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출판사의 이준범 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 유어 가항리 1922년 2월 15일 태어나서 2004년 1월 24일 돌아가셨으며 호는 황우이며 건국대학교 국문학과, 한국현대시인협회 심의위원장,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상임이사, 신문예 동우회 부회장, 시맥, 수필 공륜 동인, 한국단식보급회장, 시집으로는 황후, 노루아지 등 다수 동시집 반려간 송아지, 소년 소설집 호주부 선생님, 우화집 공작꼬리를 빌린 여우, 편저로는 어린이 동물문학, 동시짓기 공부, 이준범 아동문학 전 5권, 역편으로는 세계 명시선, 산 너머 저쪽, 한국 명시선, 님의 침묵, 이러한 작품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자작시를 해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줄 새삼스럽게 느낀다. 이런 점을 다소라도 막으려고 다른 시인들이 해설한 것을 모아서 실렸다. 해설은 제1시집 하나운 시초 1949년 정음사판, 제2시집 보리필이 1955년 인간사판을 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데 빼놓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인천여고의 경숙량이 즐거운 겨울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하루 빠지지 않고 알뜰히 이 황토끼를 엮어놓았다. 아마 경숙량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황토끼는 언제 세상에 나올지 모를 일이었을 것이다. 모두 고마운 일이라 하겠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나로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때 아마 이미 시력을 잃은 듯합니다. 1960년 1월 25일 경숙량을 눈보라치는 밤에 전송하면서 인천 만월선 산하 하나온 씀, 제가 현재 유성사진을 캡처해서 성계원과 만월산과 신명보육원의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가를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35화는 1962년 7월 30일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에 수록된 후기 나의 슬픈 반생기에 대하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